안녕하세요. 유익한 교육 채널 초보 유튜버 길잡이 시리즈를 한 곳에 스마트 메이커를 활용한 앱 개발, 그리고 최근 핵심 관심사를 조명하는 모바일 어플 개발 채널 YSGoTV 고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언컨택트 관련된 김용섭 저자의 책을 리뷰를 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기 보이시는 데일 카네기 관련된 인간관계론과 자기관리론에 대해서 오늘은 리뷰를 할 계획인데요. 책이 원래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과 자기관리론을 별도로 해가지고 두 권으로 나눠서 책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인간관계론에 대해서만 먼저 1차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2차로 자기관리론을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뷰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커버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일 카네기 관련된 인간관계론과 자기관리론은 보통 그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 책은 인간관계론과 자기관리론이 통합해서 한 권의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간관계론은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펼쳐야 할 책이라고 이 책을 권하고 있고요. 또 자기관리론은 쓸데없는 걱정을 왜 이렇게 많이 할까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펼쳐야 할 책. 이 두 가지의 타이틀로 해서 이 책이 만들어졌는데요. 상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고 또 자기관리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서 다시 자기의 생각을 다시 정립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봅니다. 네, 데일 카네기 저자 소개 관련해 가지고 타입캐스트의 송우정희님 목소리를 더빙을 했고요. 저 목소리와 믹스시켜서 같이 듀엣으로 한번 낭독이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미국 마주리주 메리빌에서 1888년 태어났으며 그는 미국의 유명한 문학가이자 저술가이며 명강사이기도 하였다. 특히 그는 처세, 화술, 자기개발, 리더십 등에 뛰어나 인간관계 이론의 선구자 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카네기는 고등학교와 대학을 다니면서 토론 클럽을 통해 풍부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쌓았고 졸업 후 세일즈맨으로 잠깐 일하다가 YMCA에서 대화 및 연설 기법에 관한 강연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데일 카네기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주로 상담 및 조언을 통해 얻은 결과물들을 책으로 소개하기에 이르렀으나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저작물은 후대에 이르러 현역자에 의해 첨삭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저서로는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How to Stop Worrying and Start Living, The Quick and Easy Way of Effective Speaking 등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성우가 한글은 잘 하는 것 같은데 영어는 좀 명확하게 안 돼서 다시 한번 제가 저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How to Influence and Influence People, How to Stop Worrying and Start Living, The Quick and Easy Way to Effective Speaking, Public Speaking, A Practical Course of Businessman, How to Enjoy Your Harmonious Family and Happy Life, How to Speech and Communication의 다수의 저서가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주립대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주한미군 한국어 초빙 강사, 한국외국어학원 강사를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한 권으로 읽는 의학 콘서트, 모든 삶은 서툴다, 스피킹에 강해지는 프리토킹 영어, 프리토킹에 자신감을 주는 토론 영어, 오바마 베스트 연설문 외 다수가 있다. 웅기니 이문필님은 소개가 있었고요. 출판사는 베이지 북스고 초판은 2020년 4월 29일 날 4세 발행으로 되어 있고요. 이 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관계론과 자기관리론을 통합해서 특별 보급가로 12,800원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구매를 하셔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카네기의 따스한 지혜와 진지한 충고를 통해 위안과 힘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길 기원한다. 본서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지도가 되리라 확신한다. 첫째, 눈앞의 근심과 의심에서 벗어나 유쾌해질 수 있다.
둘째, 비문화적인 생각을 떨치고 새로운 생각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평안한 인간관계를 맺음으로써 어디서든 환영받을 수 있다. 업무 능력이 향상되어 활기찬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새로운 고객을 확보함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 합리적인 자기관리를 통해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문필님의 취지는 제가 7가지 요약을 한번 해봤는데요. 첫째, 근심 벗어나 유쾌, 비관적인 생각 떨치고 새로운 목표 설정, 편안한 인간관계 맺음, 업무 능력 향상, 활기찬 사회생활, 신규 고객 확보 및 이익 추구,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 합리적인 자기관리로 여유로운 삶이 되겠습니다. 원래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과 자기관리론을 2가지는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요.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이번 시간에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제 썸네일은 당신의 관계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읽어보고 당신의 관계는 어떠하냐,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어떻게 인간관계를 할 것인가를 갖다가 의문점을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인간관계로 목차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인간의 본성, 2장, 호감을 얻는 6가지 원칙, 3장, 설득에 성공하는 방법, 4장, 상대방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 이렇게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간관계론 1장, 인간의 본성에는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비판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두 번째, 누구나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한다. 셋째,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 이 3가지의 서브 타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1. 비판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비판은 쓸데없는 짓이다. 상대방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바로 방어태세를 갖추고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애쓸 것이다. 비판은 가장 위험한 습관이다. 그것은 상대방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상처는 반항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누구나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한다. 조지 워싱턴은 미합 중국 대통령 각하라 불리길 원했고, 콜럼버스는 해군 제독 겸 인도 총독이라는 칭호를 좋아했다.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여제는 여왕 폐하라는 칭호가 없는 편지는 아예 읽어보지도 않았다. 어느 날 링컨 부인은 그랜트 부인에게 매섭게 소리쳤다. 감히 허락도 없이 자리에 앉다니. 보라, 인간은 모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 누구나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한다. 이거는 사람들은 누구나 건강이나 장수, 수면, 맛있는 음식, 돈, 미래의 행복, 만족스러운 성생활, 자식들의 건강과 행복,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들을 소망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대개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지만 오로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만은 혼자의 힘으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3.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 물고기를 잡을 때에는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써야 한다. 하물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거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다면 입을 열기에 앞서 먼저 스스로 자문해보라. 어떻게 하면 상대가 이 일을 하고 싶도록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무작정 문제에 부딪힐 때 낭비되는 쓸데없는 헛수고를 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론 2장에는 호감을 얻는 6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6가지 원칙의 서브 타이틀로 첫째,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을 보여라. 둘째, 미소 띈 얼굴로 다가서라. 셋째, 이름을 기억하라. 넷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라. 다섯째,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에 주목하라. 6번째, 칭찬을 아끼지 마라. 1장 호감을 얻는 6가지 원칙. 1.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을 보여라. 상대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그저 사랑을 갈구하는 이보다 친구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이 미소 띈 얼굴로 다가서라. 한 세일즈맨은 고객을 방문하기 전에 자신에게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한박 웃음을 짓곤 한다. 그리고 미소가 잔잔해질 무렵 고객의 문을 두드린다. 그는 만면의 미소를 머금은 얼굴이 가장 큰 호감을 불러온다고 믿고 있었다.
미소 띈 얼굴에 다가서라. 여기에서는 아름다운 미소는 결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귀중한 보물이라는 것이죠. 3 이름을 기억하라. 누군가 전화를 해서 잡아먹을 것처럼 살기등등하게 고함을 친다고 생각해보라. 단지 그의 이름을 틀리게 기재했다는 이유로 말이다. 이름을 기억하라. 여기에서는 상대방의 호감을 얻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4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라. 당신과 대화하는 그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 자기 자신의 문제, 필요에 대해 관심이 많다.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낸 천재지변보다 자신의 치통이 더욱 절실한 문제인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40여 차례나 발생한 심각한 지진 역시 자신의 목에 난 종기보다 더 대단하지 않은 법이다. 그러니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에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라 해서는 경청하는 행위에 내포된 존경과 칭찬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5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에 주목하라.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인간 자석이 되는 데는 단 한 가지의 비결이 있다. 심오한 지식이나 화려한 말솜씨보다는 질문할 줄 아는 능력,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는 힘이 바로 그것이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에 주목하라. 여기에서는 누구에게나 가려운 곳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곳을 긁어줄 능력만 있다면 성공은 눈앞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6 칭찬을 아끼지 마라. 인생에는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다. 이를 제대로 지킨다면 귀중한 우정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테지만 이를 거스른다면 더없이 험난한 길을 꺾게 되리라. 이 법칙은 다음과 같다.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칭찬을 아끼지 마라. 칭찬을 아끼지 마라. 여기에서는 진정한 찬사란 상황에 맞게 적절히 질문하고 성실히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론 제3장에는 설득에 성공하는 방법 총 11가지가 있습니다. 서브 타이틀로는요. 첫째, 논쟁을 피하라. 둘째, 잘못을 곧바로 지적하지 마라. 셋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라. 넷째, 부드럽고 온화한 표현으로 상대의 감정을 보듬어라. 5번째, 소크라테스처럼 대화하라. 6번째, 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제공하라. 7번째, 자발적으로 돕게 하라. 6번째, 공감하고 인정하라. 9번째,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라. 10번째, 소맨십을 발휘해라. 11번째, 앞서고자 하는 욕망을 자극하라. 이렇게 11가지가 있습니다. 3장 설득에 성공하는 방법. 1. 논쟁을 피하라. 말재간만으로 상대를 설득시킬 수는 없다. 궁지에 몰린 상대는 반항심해라도 자기 부덤을 팔지 모른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사나운 개에게는 차라리 길을 양보하는 것이 낫다. 물리고 나면 개를 죽이더라도 상처가 남는 법이니. 논쟁을 피하라. 여기에서는요. 불필요한 논쟁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죠.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 잘못을 곧바로 지적하지 마라.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좀 더 섬세하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하라. 얼굴 표정과 목소리 톤, 손짓만으로도 충분히 상대의 실수를 말해줄 수 있다. 대놓고 잘못을 지적한다고 해서 그가 동의할 것 같은가? 천만의 상대의 판단력과 자존심, 지성에 불쾌한 흠집을 낼 뿐이다. 잘못을 곧바로 지적하지 마라. 여기서는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러니 지나칠 정도로 솔직하게 상대의 잘못을 지적해 줄 필요는 없다. 당신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논쟁을 피해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3.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라. 모두를 감싸 안으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상대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는 넌지시 알려주되 당신이 잘못했을 때는 먼저 스스로를 반성하라.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라는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다. 그러니 당신이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한다면 상대는 오히려 더욱 간대한 태도로 당신을 감싸줄 것이다. 이렇게 해야 스스로의 자비심을 보일 수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잘못을 회피하려 논쟁을 벌인다면 이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4. 부드럽고 온화한 표현으로 상대의 감정을 보듬어라.
상대가 불쾌해할 때에는 아무리 명확한 논리로 주장한다 해도 설득이 힘들다. 그러니 상대에게 더없이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라. 동조를 이끌어내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부드럽고 온화한 표현으로 상대의 감정을 보듬어라. 여기에서는요, 야단만 치는 부모님이나 아나무인 직장상사, 그리고 잔소리만 늘어놓는 부인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은 뇌관에서 바뀌지 않고 관계적으로 더욱 불가능하죠. 그러니 이 방법을 바꿔보는 방법인데요. 우호적인 태도로 칭찬과 동의를 표한다면 마치 꿀에 벌이 날아들듯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처럼 대화하라. 당구를 쳐본 적이 있는가? 목표 지점을 향해 무작정 공을 치면 오히려 탄성을 받아 그대로 되돌아오기 일쑤이다. 하지만 살짝 비껴간 지점을 목표로 삼으면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보낼 수 있다. 소크라테스처럼 대화하라. 여기에서는요, 대화를 시작할 때 자기 의견보다는 양측이 동조할 수 있는 이야기를 꺼내야 하라. 그리고 우리는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단지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생각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육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제공하라. 우리는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기에 항상 겸손해야 한다. 100년 후에는 존재조차 까맣게 잊힐 것 아니겠는가.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삶이란 일이 짧고 더섭술진데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차라리 그 시간에 타인의 지혜를 좇는 것이 낫다. 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제공하라. 여기에서는요, 상대방의 자랑을 묵묵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자기 얘기만 늘어놓기 바쁘지 않은가. 그러니 별 의미도 없는 자기 얘기를 늘어놓는 날 상대를 지치게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7. 자발적으로 돕게 하라. 상대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다. 이 방법에 대해 차분히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 바로 상대가 그 일을 원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기억하라. 결코 다른 방법은 없다. 자발적으로 돕게 하라. 여기에서는요, 상대의 의견을 묻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해줘라. 당신이 그저 자신들을 돕는 자라고 생각하면 상대는 기꺼이 협력해 줄 것이다. 이는 복잡한 정치 투쟁뿐만 아니라 업무 및 일상생활에서도 무척 유용한 팁입니다. 탈공감하고 인정하라. 치열한 실전과 논쟁을 그치고 우호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 싶은가? 상대에게 호감을 주고 싶은가? 그렇다면 여기에 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라도 그랬을 테니까요. 이런 대답에 꼬투리를 잡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는가요? 공감하고 인정하라. 여기에서는요, 논쟁을 멈추게 하고 분노를 없애주는 비법이 여기 있으니 아무리 교활하고 완고한 사람이라고 곧 우호적인 사람으로 변모하리라.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감과 인정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애쓴다면 자연스레 그의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과대평가하며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라. 여기에서는 상대에 대해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단 그가 정직하고 건실한 사람이라고 믿어라. 상대가 옳다고 믿어주면 그 역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행동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쇼맨십을 발휘하라. 남자들은 때로 사랑하는 여인의 발 아래 무릎을 꿇기도 하고 촛불 아래 저녁 만찬을 준비하기도 한다. 프로포즈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미리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두는 것이다. 이렇게 언제고 극적인 순간을 연출해낼 수 있다면 사람들은 당신의 매력에 빠져들고 말 것이다. 쇼맨십을 발휘하라. 여기에서는 현명한 쇼맨십은 생각지도 못한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창의력을 발휘해 보아라. 고리타분한 옛날 방식을 걷어치우고 신선한 아이디어로 승부를 걸어라는 뜻입니다.
10일 앞서고자 하는 욕망을 자극하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 심리를 자극하라. 누구나 타인보다 앞서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고자 하는 욕망을 자극하라. 이것은 경쟁심은 도전의식을 자극하며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최고의 성과를 가져온다. 경쟁이란 남들보다 우수한 능력과 가치를 입증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 그러니 경쟁을 즐기는 자만이 성공을 맛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관계론 제4장은 상대방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 총 6가지입니다. 첫째, 칭찬하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대하라. 둘째,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이야기하라. 셋째, 지시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넷째, 상대의 자존심을 생각하고 체면을 세워주어라. 다섯 번째, 성공을 위해 달리도록 자극하라. 여섯 번째, 부족한 점을 쉽게 고칠 수 있다. 4장 상대방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 1. 칭찬하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대하라. 타인을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어라. 곧바로 하지만 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지만이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둔갑할 때 사람들은 칭찬의 진위를 의심하게 된다. 그러니 그리고라는 말로 당신의 기대감을 보여주어라. 예를 들어 아무개야 성적이 날로 향상되는 걸 보니 무척 기쁘네. 하지만 이라고 말하는 대신 성적이 날로 향상되어 가는구먼. 그리고 더 열심히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칭찬하라. 이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이야기하라. 자신의 약점과 잘못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단점까지도 자연스레 드러낼 것이다. 사람이란 무릇 불완전한 사람에게 더욱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이야기하라. 여기에서는요, 당신의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마라. 세상 밖에 나가보지도 못한 사람이 외교관처럼 행동할 수 없지 않는가. 그리고 비판할 때에 상대의 지적 수준 등을 거론함으로써 자존심에 상처를 내지 마라. 세상에 안 겪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상지시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딱딱한 어조로 명령을 늘어놓는 사람만큼 귀찮은 불청객은 없다. 스스로는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만큼 교양이 없음을 드러내는 습관도 없다. 지시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기에서는요, 누군가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물어볼 때 사람들은 뿌듯함을 느낀다. 그런 일방적인 명령이나 강요로 일할 때에는 분명 유쾌할 수 없다. 상대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마라. 스스로도 강요당하길 싫어하면서 왜 타인한테 강요하려고 요구하는가. 이런 뜻이죠. 상대의 자존심을 생각하고 체면을 세워주어라. 누구에게나 자존심은 있으며 사람들은 이를 위해 어떤 대가라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상대의 자존심을 생각하고 체면을 세워주어라. 여기에서는요, 사람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행위는 범죄나 다름없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틀렸다면 그 자신이 당신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비난과 질책을 늘어놓기보다 관용과 위로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상대는 당신의 배려에 감동하여 더욱 자신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5. 성공을 위해 달리도록 자극하라. 서커스단에서 호랑이를 훈련시킬 때는 잘할 때마다 고기를 던져준다. 그렇다면 사람에게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왜 고기 대신 채찍만 휘둘러대는 것일까? 왜 칭찬 대신 질책만 늘어놓는 것일까? 조그만 발전이라도 칭찬해주자. 칭찬의 힘은 위대하다. 성공을 위해 달리도록 자극하라. 여기에서는요, 누구나 타고난 재능이 있다. 다만 그 재능을 찾아냈을 때에는 성공을, 찾지 못했을 때에는 실패를 맛볼 뿐이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업신여기지 마라. 지금 그가 하는 일은 단지 그에게 어울리지 않을 뿐이다. 만약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간다면 그 역시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6. 부족한 점은 쉽게 고칠 수 있다. 상대가 기꺼이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하려면 그가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업무 자체가 그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해주어라. 부족한 점은 쉽게 고칠 수 있다. 여기에서는요, 보통의 경우에 거절당하면 화가 나거나 원망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완곡한 어조로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또 다른 선택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보다 훨씬 나은 적격자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당신의 거절에 상처받기보다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 카네기에 대한 인간관계 어려움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카네기의 따스한 지혜와 진지한 충고를 통해 이해와 힘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내려가기를 여러분도 많이 기원합니다. 이 책의 취지는 눈앞의 근심과 의심에서 벗어나 유쾌해질 수 있고 비관적인 생각을 떨치고 새로운 목표 설정하는 데 도움될 거고 또 편안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업무 능력 향상이나 활기찬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요. 친구 고객 확보 및 또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고 행복한 결혼이나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자기관리로 여유로운 삶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소중한 보물 지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카네기의 뜻을 받들어 한번 여러분 삶에 적용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가 리뷰 드렸던 걸 잘 기억해 주시고 제 리뷰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데일 카네기에 대한 자기관리론에 대해서 2차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